안녕하세요, 치치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장기 근막 치료 두 번째 시간인 생명의 근원이자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말 할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치료적인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4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가? 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생겼는가? 해부학적 형태, 위치, 성질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생겨났는가?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발생학적인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가 그 간을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간은 독성물질을 인체에 무해하게 바꾸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만일 요소로 바꾸지 못한다면 간성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아주 위험하겠죠. 두 번째로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간에는 쿠퍼셀이 있어서 또 세균을 파괴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좀 책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도 할 만큼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역할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간은 쓸개즙을 1리터 정도 하루에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방의 소화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또 혈액 응고인자와 알부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간경화 같이 간 질환이 있을 때는 코피가 잘 나고 멍이 잘 들고 또 복수가 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재활용의 기능이 있는데요. 간은 또 우리 몸에 다 쓴 적혈구들을 재활용하는 기능을 또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피부가 노래지겠죠. 그래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5번째로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게 되는데요. 영양소 과잉 섭취 시에는 이 영양소를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보관하게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경화, 또 간암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간이 기능 이상이 생긴다면 당연히 생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알코올 분해 시 생기는 유독물질로 인해 알코올성 간 질환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음주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간염, 간경화 등 오래 방치하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간질환이 악화가 된다면 간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간은 재생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요. 어느 정도 잘려도 다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재생 기능 덕분에 간은 80%가 손상이 될 때까지도 자각 증세가 없어서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간질환이 약간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검진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 암 사망 원인 2위는 간입니다. 몸에서 위치 관계로 보면 왼쪽부터 내장기관의 앞쪽, 중간, 뒤쪽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간을 보면 제 앞쪽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팔페이션이 쉬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횡격막 밑으로 위치하고 우측간이 좌측 간보다 큽니다. 좌우를 나누는 간인대 같은 경우 밑으로 방광까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해보면 횡격막에 의해서도 방광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간은 모빌리티와 모틸리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간 문맥과 동맥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
간에서 활동을 거쳐 위로 나가게 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보아 간이 제 기능을 하려면 열심히 일해서 내보내는 혈관 쪽에도 혈류가 원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담낭이 우측 간의 가운데 밑에서 약간 안쪽으로 숨어있는 위치도 보이게 됩니다. 간과 담낭의 위치를 우리 몸에서 찾는 것은 첫 번째 영상인 장기 위치 찾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간의 밑면을 보면 우측에서 신장, 부신장의 자국들을 찾을 수 있고 좌측에서 위의 자국을 찾으실 수 있고 또 12지장의 자국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옆면은 그림을 찾기 어려워서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려놓았습니다. 횡격막 아래쪽으로 간이 있고 갈블레더와 트랜스버스 콜론 키드니가 막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 서로 연결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위와 간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좌측 간 뒤쪽으로 위가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체적으로 위치가 그려지시나요? 이 위치를 토대로 환자분 몸에 투영해서 팔페이션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끼리 아니면 또 가족분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걸 연습하시고 또 팔페이션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질 때 실제로 환자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의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발생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실제 검사, 치료하는 법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